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의사회 임닥터입니다. 네,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질문은 네.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임닥터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식사와 약을 거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좀 제가 이 질문 방송 준비하면서 미리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딱 보는 순간 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네.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실 때 네. 치매에 안 걸리신 상태에서도 네. 뭔가 좀 그렇죠. 삐진 일이 네. 있으시면 네. 나 밥 안 먹는다 막 이러셨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좀 고생하셨던 게 떠올라서 네. 좀 가슴이 답답했는데 치매 걸리신 환자분이 이렇게 또 막 밥 안 먹겠다, 약도 안 먹겠다 이러시면 네. 간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고 그렇죠. 답답하고 난감하죠. 해결책도 사실 없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딱 하면 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니, 부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신이 안 드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낫게 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무슨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을 의사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의 개수랑 하루 약 복용하는 약의 횟수를 줄여야 되죠. 아침, 점심, 저녁 3번 처방으로 하는데 우리 하루에 3번씩 우리 어르신 당신은 지금 식사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의사인데 역으로 그렇게 상담이 오면 참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지식으로 약이 3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는 약 위주로 하나씩 이제 최소한 줄여서 하고 횟수도 최대한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게 줄이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 아침에 한 번으로 끝내거나 또는 이제 치매 환자분의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드셔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과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만으로 조절이 될 수 있으면 베스트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먼저 그걸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식사 거부, 약 거부를 할 때는 어쨌든 복용 횟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조금 약간의 좀 제가 의사라서 드린 얘기는 그렇지만 횟수를 줄여주세요 보다는 우리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고 하면 의사분이 좀 더 이렇게 그걸 좀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횟수를 줄였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잖아요. 아무리 줄여서 이때 약을 드시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래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저에 가루 좀 타서 이렇게 수저에 조금씩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 실험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루 미리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타서 탄 다음에 좀 표현해서 입에 이렇게 짜서 거죠. 그것도 방법이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입이 이제 아예 거부감이 있으신 분은 주사기 시럽도 이제 주사기 같은 거에다 아까처럼 타서 이렇게 좀 싸서 이렇게 삼키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식사하실 때 같이 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약을 좀 복용하기 좀 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일단 알약을 이게 딱 삼키면 좋은데 알약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알약을 그냥 입에 이렇게 물고 계신다.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약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강 내에도 약 가루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꼭 이렇게 좀 더 이후에 드셔서 그 물과 함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저희 육아
경험이 좀 떠오르면서 어렸을 때 또 아기들 약 먹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그렇죠. 네, 이제 좀 기본적으로 효과적일 그게 수 이제 있겠다 하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른은 어쨌든 힘이 더 세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좀 더 힘들긴 하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 달래기도 하죠. 아까는 제가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어리신 분의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는데 달래야죠. 아유 뭐 그리고 약 한 번 드시잖아요. 그러면 물개 박수 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격려하죠.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좀 가볍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격려. 예, 약을 드시는 것을 격려하고 그다음 칭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네. 네. 그 병원에서 약 안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그럼 많죠. 아주 흔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점심약이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병원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약의 경우는 뭐 주사제가 있다면 주사제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는 이제 감수하는 거죠. 이번에 약이 못 들어갔구나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녁약이라도 제대로 좀 드리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입원을 하신 분이 아니라 네. 이제 집이나 네.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은 네. 약을 계속 안 드시면은 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간헐적으로 식사도 마찬가지지만 간헐적으로 드시게 되면 그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면서 때때로는 약 횟수를 좀 조절해서 한 번에 또 아침은 약을 잘 드신다. 그러면 가능한 한 아침약으로 먹고 약 종류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같은 성분의 또 용량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도 있고 좀 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조절하지만 그런데 이게 간헐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부하신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약을 안 드시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방법을 찾는 거가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다? 네. 약을 안 드시는 걸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근데 보호자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분과 상의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나. 근데 봤더니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소화제 뭐 이런 거다. 그럼 못 드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안 드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좀 생명에 좀 큰 문제가 있다. 이게 되면은 그러면 의료기관에 와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하나는 이제 콧줄을 있죠. 네. 그럼 콧줄 그 비강을 통해서 관을 넣어서 그다음 구강을 지나서 이제 위까지 관을 연결.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그러면 약은 이제 제때 잘 들어갈 수 있죠. 네. 네. 이거는 약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식사로 관련이 있고요. 또 역으로 이제 이 약이 안 들어가면 정말 문제되는 분의 경우에는 약을 정말 안 드신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제 치매만 있으신 게 아니라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당뇨라든지 이런 네. 병이 있으시면 네. 약을 안 드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래서 의사도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조종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다만 있는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에 아까는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분이 이 약을 거부하는 게 그 치매 증상이 그냥 단순히 심해졌을 수도 있지만 치매는 그 심리행동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거부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치매에 동반되는 어떤 정신적 증상으로서 심리 증상으로서 거부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정신성 약물을 들면 그 증상이 좀 호전될 수가 있어요. 완화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정성 약물은 먹는 약도 있지만 주사제가 있으니까 입원해서 주사제로 항정성 약물을 좀 투여해서 상황이 개선되면 그게 개선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말해서
원인에 따라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어르신의 경우 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몇 끼 식사만 안 드셔도 탈수가 와요. 네. 근데 탈수가 오면 이 탈수 자체가 그 몸 전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기력이 확 떨어지실 예. 거예요. 그럼 기력이 떨어지면 또 식사도 못하고 약도 안 네. 드시고 다 귀찮죠. 악순환이 계속. 네,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수액을 드린다든가 어떤 이제 보존 우리가 영양제를 좀 드린다든가 하면 기력이 회복되고 일단 탈수가 교정되면서 그럼 컨디션이 좀 나아지면 약을 좀 드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 어르신이 그럼 왜 약을 안 드시는지 그게 어떤 상태인 건지 사실은 이제 의사분과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 처방 자체에서도 방법을 찾고 그 증상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약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약물적인 그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격려와 네. 그다음 뭐 등등 이걸 총 동원해서 사실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도 네. 이게 좀 난감하고 특별한 해결책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임닥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러저러한 의사분하고 상담하면서 네, 여러 가지 또 해법을 찾을 수 있고 네, 또 간병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치매 환자분을 이렇게 격려하고 네, 뭔가 드실 수 있도록 북돋우면서 좀 네. 모색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가족분이나 아니면 돌보시는 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는 이제 치매 어르신과 함께 사는 것은 장기전이라고 보거든요. 비유하자면 마라톤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루에 2번 먹어라고 했는데 2번을 안 먹이면 한 번 안 먹이면 너무 그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어르신 안 먹어, 아니 안 먹네 이렇게 놔둔다? 그럼 또 안 되죠.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이 약을 그러니까 약을 잘 안 드시는 분 경우에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게 목표다.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입장이냐면 아까 이제 물개박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격려 의무도 있지만 저한테도 성취거든요. 이분이 약을 안 드시던 약을 드신다.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의 입장에서는 그 어르신에게 최상의 어떤 그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표인 거죠. 그래서 약을 다 잘 드시면 하나 멋지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지만 했더니 이때는 뭐 못하셨다 했을 때 그냥 뭐 포기하는 거는 사실은 돌보는 분의 좀 자세는 이제 저 입장에서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수단을 다 동원해서 좀 노력을 하고 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오늘은 어르신의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은가 보다. 또는 어르신의 이제 거부증이 오늘은 좀 심하네. 오히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좀 너무 계속된다. 하루 종일 뭐 이틀 이렇게 된다면 이거 그럼 이거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럴 때는 의사를 또 그렇죠. 찾아가서 상담하고 네. 해결책을 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요청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증상이 이렇게 있는 이제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계속 매일매일이 그게 주된 일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르신분 중에서 좀 이게 적절치 않은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변비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 변 잘 보면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 식사,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배변 활동, 네, 소변을 비롯한 이거는 매일매일 그냥 이게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이 식사와 약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임닥터의 당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